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39번째 시간 교재에서 39일차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가정하는 선형 관계는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y는 y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회기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회기선의 그 방정식을 이제 표기를 한 그림입니다. 이 단순 회기 분석에서 가정하는 이 방정식은요. 자, 이 기울기의 경우 그 예측 변수 x의 값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반응 변수 y의 값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 상수항은요, 상수항, 즉 y절편. 이 y절편은 예측 변수가 0이 되는 경우가 합리적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39.1의 회기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야, 여기 회기식은 자, y는 0.7329x 플러스 1.2925라고 이 회기식이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x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y의 값은 0.7329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가 제로가 되면은 y의 값은 1.2925, 즉 이 상수항 이 절편의 값이 되는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측 변수가 0이 되는 경우가 합리적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추정된 회기식에 대한 예제를 한번 몇 가지 풀이함으로써 이 회기식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유형의 회기식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기식은 자, 반응 변수가, 즉 종속 변수 y가 매출액이고요. 기울기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측 변수, 즉 독립 변수 x는 판촉 활동이 되겠고요. 자, y 절편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즉 y는 5천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x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수식은요. 판촉 활동이 1단위가 이 x가 1단위가 증가하면은 매출액이 100만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방정식입니다. 자, 만약에 판촉 활동을 하지 않아서 x가 제로가 되면요. 자, 이 경우에는 매출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상수항 5천만 원은 과연 의미가 있는 수치가 될까요? 자, 예, 결론적으로는 이 y절편 5천만 원은 의미가 있는 수치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매출액 증가면은요, 그 판촉 활동 외에도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물가가 상승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비수기나 성수기와 같은 그런 요인들이 매출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판촉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절편의 5천만 원은 의미 있는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는 그 반응 변수 y는 제로백이 되겠어요. 제로백. 자, 제로백이 뭐죠? 제로백이? 예, 제로백은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0.3초로 설정이 돼 있고요. 자, 마력이
자, 예측 변수 x가 됩니다. 자, y절편은 20초예요. 자, 이 수식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수식을 작성을 하면요. 자, y는 자, 20초 플러스 0.3초. 자, 이 얘기는 자, 엔진의 출력이 1마력이 증가하면요. 제로백, 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0.3초씩 감소할 것이다. 즉, 마력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른 시간 내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x가 0이 된다는 건, 자, 마력이 0, 즉 출력이 0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수항 20초는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엔진의 출력이 어떠한 인풋도 없다면은 차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반응 변수 Y는 임대료로 설정을 하고, 자, 기울기는 10만 원이에요. X 변수는, 예측 변수 X는 자,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 제곱미터. 그리고 Y절편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 대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은 Y는 자, 500만 원 플러스 자, 10만 원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 주택의 면적이 1제곱미터가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10만 원씩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만약에 X가 제로가 된다. 즉, 주택의 면적이 없을 때에는 자, 상수항 500만 원,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어, 이러한 조건에서는 상수항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제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예제의 반응 변수 Y는 의료 비용이 되겠고요. 자, 기울기는 50만 원이에요. 자, X 변수는 자, 부양 가족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 절편은 70만 원이에요. 자,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Y는 70만 원, 70만 원 더하기 50만 원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부양가족이 한 명 증가할수록 의료 비용은 50만 원씩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없을 때, 즉 X가 제로가 되면요. 자, 상수항 70만 원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그냥 본인 의료 비용이 70만 원 든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수항은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수를 가정하는 회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모형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자,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자, 에러가 됩니다. 이 뒤에 이 회귀식에 자, 오차 에러를 포함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x 변수 이외 다른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매출액과 판촉 활동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추정된 회계식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액에는 판촉 활동 외에도 다른 영향 요인들이 있죠. 자, 일단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자, y 변수에 영향을 주는 x 변수를 한 가지만 설정해 가지고 그 영향 관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투입된 x 변수 외에 다른 그 변수들이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y 변수 자체에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에러를 오차를 포함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오차는 서로 독립이면서 자,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추정된 회귀 모형을 사용해 가지고 주어진 x 값에 해당하는 y의 기대값을 예측을 하면요. 자, 여기 이제 y 햇이라고 읽습니다. y 햇. 자, 여기 이제 모자를 이제 쓴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y 햇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 회귀식은 y 햇은 자, 소문자 b0 플러스 자, 소문자 b1x가 됩니다. 그러니까 y 햇은 b0 플러스 b1x. 자, 여기서 이제 b0는 상수항이 되겠고 자, b1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정된 회기식은 여기 그림 39.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 선입니다. 이 대각선으로 그어진 파란 선인데, 자, 실제로 뭘 갖고 추정을 하냐면은 여기 이런 점 있죠. 이 점들이 뭐냐면 실제 관측된 값들이에요. 실제 관측된 이제 값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관측된 실제 값 같은 경우는 y 값이 이렇게 yi입니다. 사실은 yi인데 이 추정된 회기식 위에 x와 여기 이제 x 값하고 회기식이 이제 만나는 지점의 y 값이 이제 추정된 y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y 값과 추정된 회기식 위에 있는 이 y 값, 그 간의 차이를 자, 실제 관측된 y 값과 추정된 y 값 간의 차이를 잔차라고 부르고요. 자, 표기를 이렇게 에러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 잔차는 자, 실제 관측된 y값과 회기식 직선 간의 수직거리예요. 회기식 직선 간의 이렇게 수직거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n개의 잔차가 이 오차의 어떤 표준 편차 시그마를 추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회기선은요, 이 잔차의 제곱이 최소화된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잔차의 제곱합을 자, 최소화하는 것을 자, 보통 최소 제곱법,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해서 OLS라고 부릅니다. 자, 이 OLS의 특징은요, 이 회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잔차들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자,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들의 합이 제로가 된다. 여기 수식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관측된 y값과 추정된 y값 그 차이를 구해서 다 합산을 해주면은 제로가 되는 회기선을 추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잔차의 제곱합을 자, SSE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잔차의 제곱합을. 자, 그래서 영문으로는 Sum of Squared Residu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제 관측된 y값과 회기선에서 추정된 y값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다 합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이 최소화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잔차의 제곱합이 0이 되는 기울기에 대한 OLS 추정량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은 이제 보시면요. 수식을 보시면은 자, 위에 분자는 뭡니까? 분자는 실제 관측된 X값과 X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고 또 실제 관측된 Y값과 Y의 평균을 구해서 곱해서 자, 합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모에는 자, 실제 관측된 x값과 x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제곱합해 줍니다. 제곱합해 줍니다. 자, 이걸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요. 자, 상수항에 대한 OLS 추정량, 즉 잔차의 제곱합이 0이 되는 상수항을 추정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즉 y의 평균에서 자, 앞에서 구한 기울기에 대한 OLS 추정량 곱하기 x의 평균을 구해서 빼주면은 그럼 이제 상수항에 대한 OLS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 제곱법 OLS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은 이 종속 변수 y가 자,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의 총 변동은 이 총 제곱합으로 SST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계산 수식을 한번 볼까요? 자, y의 실제 관측된 값에서 자, y의 평균을 빼서 제곱합을 해줍니다. 자, 이 총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SSR, 즉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 변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SSE, 설명되지 않는 변동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SSE 뭐라고 했습니까? 잔차의 변동입니다. 잔차의 변동. 자, 그래서 Y의 설명된 변동은 자, 조건부 평균 Y 햇과 이 표본 평균 Y 바 간의 제곱을 합산하여서 구해줍니다. 합산해서 구해줍니다. 자, 이 수식을 보시면은 자, 추정된 y값 빼기 자, 실제 관측된 표본의 평균을 빼서 자, 제곱합을 해주는 거죠. 제곱합을. 자, y에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잔차 제곱합으로 계산합니다. 그냥 오차 제곱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자 이렇게 SSE로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다면은 자 전체 총 제곱합 대비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제로 관측된 y가 추정된 y 값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면은 자,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제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결정계수 R 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요, 이 추정된 회귀식이 모수를 추정하는데 적합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회귀 모형 적합도 판단에는 이 잔차 변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차 변동은 표본 크기나 측정 단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해요. 표준화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SST 총 제곱합을 자 SSR 그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 이 변동하고 비교함으로써 이 상대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표준화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수식은 자, SST는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수식을 봤었죠. SST는 SSR 플러스 SSE 즉 총 제곱합은 회기식에 의해서 추정된 변동 더하기 자, 추정되지 않은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 좌변과 우변에 모두 총 제곱합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율을 구하는 거죠. 비율. 예. 자, 좌변 보시면 SST분의 SST는 1이 되겠죠. 예, 자, 우변의 수식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고요. 자, 이 식에서 자, SST분의 SSR, 즉 전체 총 제곱합에서 자, 설명된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R스퀘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계수의 범위는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요. 자, 회귀 모형이 완벽한 적합도를 보일 때 자, SSE 즉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 제로이므로 자, R 스퀘어의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모집단의 회귀 모형, 즉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에러에 이 오차 항이 포함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자, 하나는 x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자, 나머지 하나는 자, y 변수 자체에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y 변수 측정 오차가 왜 존재하나요? 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은 추출할 때마다 확률 변수라고 했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정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 스퀘어 값이 결정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자, 설명되지 않는 변동의 비율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된 통계량하고 추정된 통계량의 차이가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 스퀘어의 값이 크면은 종속 변수 y의 변동에 대해서 독립 변수 x가 갖는 설명력, 그러니까 독립 변수 x가 한 단위 투입될 때마다 y의 어떤 변동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그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단순 회귀 모형의 주요 개념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를 하나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예제 39.2예요. 자, 예제 데이터는 자, 직무 만족과 조직 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정된 회귀식입니다. 추정된 회귀식. 자, 우리 아까 추정된 회귀식을 구하려면은 자, 기울기하고 상수항을 알아야겠죠. 기울기와 상수항. 그래서 자, 기울기와 상수항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의 포맷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이 엑셀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무 만족과 조직 충성 엑셀 데이터를 좀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자, 먼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면요. 분자는 실제 관측된 x 값에서 표본의 평균을 빼주고 그다음에 실제 관측된 y 값에서 y의 평균을 빼줘서 이 둘을 곱한 다음에 다 합산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x 평균과 y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x 바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y 바라고 써놓고요. 전체를 자,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자, x바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음원으로 이 에버리지 함수를 쓸 수 있겠죠. 자, 직무 만족이 그 x 변수에 대한 데이터 값들입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쭉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엔터 쳐주면 평균이 3.45가 나오네요. 자, y반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직 충성입니다. y값은. 자, 그래서 전체 셀을 선택해주고 덜 쳐주면 3.46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 x값에서 저 x바를 빼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실제 x값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x바를 예. 이거를 고정을 시켜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죠. 예. 소수점 한 세 자리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예, 열을 좀 줄여보도록 하죠. 자, 이거 컨트롤 C 눌러주고요. 예, 그 다음부터 쭉 아래까지
예. 그래서 컨트롤 V.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예, 전체 각 개별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개별 Y 값, 실제 관측된 Y 값에서 Y의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자, Y의 평균이 이렇게 되죠. 네, 이것도 F4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 컨트롤 C 누르고 자, 컨트롤 V 하면은 예, 전체 이 값들이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가 어떻게 돼요? 분자가 저 기울기를 구하는 분자가 이거하고 이 둘을 곱해준다고 했죠. 둘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그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합계를. 자, 합계는 여기에다 구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네, 전체를 다 선택을 해줘서 그래서 67.647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분모에는 뭐가 들어갔죠? 분모에는 자, 요 값에 제곱값이 들어갑니다. 제곱값이 들어가죠. 즉, 그래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B 해가지고 자, 요거에 또 이제 서메이션 그냥 다 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B1 즉 기울기는요 나누기 해주죠. 자 기울기는 0.554가 나옵니다. 0.554 지금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0.54로 구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상수항. 상수항은 자 y의 평균 빼기 자 지금 구한 기울기 곱하기 x의 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절편 상수항은 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y의 평균 자 y 바죠. 평균 빼기 기울기 곱하기 자, x의 평균이 됩니다. x의 평균. 는 이렇게 해서 자, 1.546으로 계산이 되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1.546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울기하고 자, 상수항, 절편을 구했기 때문에 추정된 회기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추정된 회기식 y hat은 절편 1.546 더하기 자, 기울기 0.54 곱하기 x로 이 추정된 회기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결정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 자, 결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제곱합 그리고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 변동과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다 구해야 되겠죠. 자, 회기식에 의해 가지고 설명된 변동은 자,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y hat, 예. 음, 추정된 그 y 값 빼기 실제 관측된 y의 평균이죠. 예. 그러니까 y 밥니다. 자, 요 차이를 구해 가지고 제곱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관측된 그 개별 y 값에서 추정된 그 y hat 값을 빼서 제곱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것도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R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 개별 y hat을 구해요. y hat. y hat 그 추정식의 그 추정된 회계식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y hat을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된 회계식 어떻게 됐죠? 자, 1.546, 즉 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자 x 값을 실제로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x 값을.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자, 절편을 고정을 시키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죠. 여기 자 기울기도 고정을 시켜주는 게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직무 만족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 컨트롤 C 하고 또 아래까지 쭉 다 셀을 지정해주고 컨트롤 V 하면 이제 y hat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y hat 값에서 y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제곱합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y hat 빼기 y bar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줍니다. 빼기 y의 평균. 자, 이거 고정을 좀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제곱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컨트롤 C 하고 계산에 대한 전체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의 또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썸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썸 해줍니다. 자, 그러면 37.461이네요. 461.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뭡니까? 네. 회기식에 의해 가지고 설명된 변동이에요. 그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예. 자, y 값에서 자, y hat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해서 또 제곱합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y 값은 자, 여기 조직 충성에 가로를 넣어줘요. y 해서 어떻게 됩니까? y hat 이렇게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제곱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도 컨트롤 C 그리고 여기까지 지정해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합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옆에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줘. 자, 67.918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결정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을 총 제곱합으로 나눠줍니다. 총 제곱합은 어떻게 돼요? 예, 설명된 변동 더하기 설명되지 않은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R 스퀘어는요.
자, 설명된 변동 나누기 SST 총 제곱합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R 스퀘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0.3555 이렇게 나왔네요. 0.3555.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R 스퀘어는 저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0.3557로 나오네요. 예, 조금 수치가 미세하게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 여기 이제 수식에서 보시면요. SSR을 37.492, SSE를 67.918,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줬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울기하고 절편이 사실은 0.54 이 밑으로 소수점 아래로 계속 숫자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PPT에서 그 강의 교환에서 이제 보여준 수치는 이 554에서 딱 끊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 여기 한번 수치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는 0.3555로 돼 있는데 자 이거를 기울기를 그냥 0.554로 바꿔주겠습니다. 그죠? 절편 1.546으로 바꿔. 자, 바뀌었죠. 이렇게. R스퀘어 값이 0.3557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차피 이 엑셀에서는 나온 수식을 수식이 어떤 결과값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소수점 아래로 무한대로 나가는 나오는 이 결과값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뭐 0.3555든 0.3557이든 R스퀘어 값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략 뭐 한 0.356, 35.6%. 자, R스퀘어가 35.6%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조직 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직무 만족도가 그 영향 관계에 있어서 약 35.6%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약 한 65% 정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65%는 조직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직무 만족도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급여 수준이라든가 복지 수준 같은 요인들이 조직 충성에 미치는 어, 영향 요인으로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되지 않은 변동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Y의 어떤 추정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 65% 안에 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39일차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회귀 모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